북한 민족 단결법을 놓고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통치 원칙이 무려 42년 만에 민족자치에서 국가주도 동화로 바뀌게 된 건데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까지도 반중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OLA 국제전문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민족 단결법 어떤 법입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죠. 네. 정식 명칭은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 이런 명칭입니다. 네. 지난 3월에 전인대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통과를 해서 이제 이렇게 시행이 예고된 바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요. 7장 65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통합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들 보니까 이 네. 전체 그 법률의 그 내용에 중화민족 이런 단어가 88회 나 나온다고 하니까 거의 90번 정도쯤 나온다고 와, 하니까 네네. 이 중화민족의 이 통합이라는 것이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조금 세부적인 이 조항들을 보면은 일단 이제 소수민족 학교에서 표준 중국어 이거를 보통어라고도 말을 해요. 네. 근데 표준 중국어를 기본 수업 언어로 써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중국 공산당 또 중화민족 을 사랑하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다. 이거를 이제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티베트 불교 사원, 또 이슬람 사원 이런 것들이 또 많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종교의 중국화를 강화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인터넷 플랫폼 문제도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민족 단결을 해친다고 되는 게시물을 이제 삭제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홍콩, 마카오 이런 지역에서 네네. 중화문화 또 국정교육을 지원하고 대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소수민족의 역사,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고유 정체성 이런 정체성들을 네. 완전히 해체하고 중국 특히 이제 한족 중심의 단일화를 네. 강제하겠다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이 최근에 이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근데 뭐 일부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제 우려 반응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우리 중화민족 민족의 의식을 함양한다는 개념을 이제 강조한 것이지 뭐 해외에 있는 이런 외국인들을 네. 규제하려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소수민족이 정말 많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 법이 시행이 되니까 생활이 좀 달라지거나 그런 예, 많이 건가요?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그 중국 내 소수민족은 말씀하신 대로 50여 개가 넘어요. 한 60여 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가장 잘 아는 건 조선족이죠. 그렇죠. 원래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1984년에 제정된 이 법이 있습니다. 이게 민족구역자치법 이런 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소수민족의 자치적인 자치랑 또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보장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민족단결법은 이제 기존의 이런 1984년에 제정됐던 이런 체제를 이제 번복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으로 통합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변화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새로 제정된 이 법에도 소수민족의 자치 이런 걸 보장하는 듯한 이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네. 뭐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 또 뭐 학습 권리 이런 걸 존중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네. 또 이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취업 서비스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시각은 다르죠. 우리가 그동안에 그 외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를 해왔던 내용인데 특히 이 신장 위구르 지역, 그렇죠. 티베트 자치 지역 네, 이런 네. 데서는 분리독립 문제가 꽤 강하게 벌어져 왔잖아요. 특히 네.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특히 이슬람교를 믿는 주민들을
뭐 동화시킨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구금하고 네. 또 어디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그렇죠. 이런 교화 시설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 지난 시진핑 체제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이번 법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고착화되고 법제화돼가지고 다시는 이런 소수민족 특히 이제 이런 분리독립하려는 움직임들을 다시 이제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법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중국 밖에 해외에서 벌어지는 반중국 활동도 처벌 대상. 네, 당연히 이제 중국 국민들 특히 이제 소수민족들이 또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 출신이라든지 티베트 지역 출신들이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중국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네. 중국에 다시 들어올 때 또 당연히 이제 체포될 가능성이 있고 또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다. 또 합법적으로 해외 활동을 하는 뭐 언론인 중국 출신의 소수민족 출신의 언론인 학자들도 당연히 이 대상이 될 거다라는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이제 BBC의 영국 BBC가 최근에 보도한 거를 보니까 영국의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이 소셜 미디어에 뭐 예를 들면은 뭐 티베트 불교 관련해서 이제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네. 중국 입국 시에 이제 구금이 됐다 이런 전례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고 이런 움직임이 이번에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서 네. 더 강화될 거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신장 위구르, 티베트, 몽골계 인사들 또 반체제 인사들이 이 법의 주요 타겟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곳은 대만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대만이 네. 어떤 주요 타겟이 될 거다라고 하는 보도가 많이 있고 그래서 대만 언론들이 이 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보도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법률의 이제 핵심 조항들을 좀 보면은 대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 21조항, 41조항, 그리고 63조항 이렇게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이런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대만인들을 이제 틀에다 편입하고 이런 움직임들을 강화한다라는 게 이 법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제 21조항 이런 걸 보면은 양안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을 말하는 거죠. 네. 양안의 동포가 중국 문화를 공동 계승하고 진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네. 제 41조항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딱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통일선정공작부 또 국무원의 민족사무부 이게 주요한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다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네. 제 63조항은 이제 중국 국경 밖 그러니까 해외 그리고 이제 대만 내에서 이렇게 뭐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민족 단결 훼손할 때는 차별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어떤 독립하려는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친대만 인사들의 발언 이런 것들이 이 어떤 탄압하는 법적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은 긴장하겠네요. 홍콩,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 전에도 이런 홍콩에서 시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됐고 2020년에 그리고 2015년에 이미 또 중국 정부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됐죠. 그래서 홍콩, 마카오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중으로 이제 이런 체제 강화의 이제 법들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뭐 이번 법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중국인, 홍콩, 대만인 말고 제외 외국인들도 중국 정부를 비판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가장 관심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제 63조항이죠. 네.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 법에는 사실 외국인들 타겟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아. 그리고 비판도 이런 점에서 이제 각국 언론들이 제기를 하고 또 각국의 정부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걸 좀 해명하기는 했어요. 네. 최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외신들이 보도하는 거 사실 낭설이다. 국제법에 따라서 이미 우리는 해외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뭐 발언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가가지고 체포를 하겠느냐. 또 우리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럴 권한이 없는 건 당연히 국제법의 관행 아니냐 이렇게 네.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터무니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됐을 때 그 법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에 입국했었을 적에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것들을 뭐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반중 발언을 했을 때 좀 이렇게 현직에서 억류되거나 또는 강제 이제 귀국 조치 당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었죠. 네. 물론 이런 국가보안법에도 외국 중국에 입국할 때 반드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그렇지만 네. 그런 우려가 많이 제기됐던 것처럼 이번 법에 따라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게 뭐 사실이고 사실은 좀 뭐 이해할 만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말씀드린 대로 모할수록 사실은 공포감이 그러니까요. 더 높아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냥 갔다가 뭘 보자 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또 이것도 이상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홍콩 보안법 그 문제가 네. 이제 불거졌었을 적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홍콩에서 이제 홍콩 정부가 이제 홍콩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통과시켰던 그래서 이제 시행에 들어갔던 보안법에 국가보안법에 조항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어느 선까지 결정될 수 있는가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모호해서 그래서 더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네. 이번 법도 사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뭐 교류가 많고 많잖아요. 인적 교류가 많고 뭐 물적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국가인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공항이나 뭐 이런 곳에서 입국할 때 또는 환승할 때 내가 혹시 위협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어떤 좀 긴장되죠. 제약을 할 수 있다. 제약의 가능성을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뭐 문제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중국 안에 살고 계신 조선족 영향 많이 받겠는데요. 네, 중국 조선족은 그동안은 상당히 좀 자치를 많이 이제 누려오기도 했고 또 거기 현지에서 또 한글 교육도 많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번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실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내 조선족 인구 수를 보면은 한 17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족 인구 역시도 감소 추세인데 그 이유를 보면은 젊은 층들이 특히 이제 뭐 대도시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조선족 자치구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는 취업을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자체적으로 출산율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또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또 공동화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한족들은 꾸준히 많이 그 조선족 자치구에 이제 유입이 되고 있어서 이미 이제 동화 현상은 뭐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법률의 시행이 들어가면서 이 조선족 자치주는 이런 어떤 동화 현상이 조금 더 박차가 가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또 이렇게
제중 동포 사회가 이어져 왔던 이런 문화적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뭐 이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위축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경고도 전문가들이 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에서 민족 단결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국제사회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네. 지난 2일에 미국 상원 그리고 하원 의원들이 민족 단결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 성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억압에 반대하는 이들을 기소할 수 있게 되고 또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중국 정부가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의회가 지난 4월 30일에 그 새 민족법을 폐지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네. 뭐 이건 실질적으로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국에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 역시 이제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항에 이게 법의 조항에 역시 이제 구체적인 정의가 잘 적용 대상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네. 오히려 오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모호할수록 공포는 극대화된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 예. 정말 기억에 남네요. 자, 오늘 글로벌 이슈 중국의 민족 단결법을 둘러싼 논란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클래런스 프로그맨 헨리의 I don't know why but I do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